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내줬던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다시 1위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나,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올해 초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우한 형제들 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 콜라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거쳐 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12만 원이 넘는 빙수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 여름 빙수 가격이 연이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프라임 이슈 첫 번째 소식 삼성전자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해 말에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에 점유율 선두를 내줬었죠.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1위를 다시 탈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4분기 애플에게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삼성전자가 내줬었는데요. 이번 갤럭시 S23 신제품의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는 내용입니다. 2위 애플은 아이폰 14 프로 수요에 힘입어서 점유율 21%로 삼성전자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카날리스의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2%로 애플의 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업체는 1분기 삼성전자는 전분기 대비 회복세를 보인 유일한 선두 업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점유율과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2%포인트 하락했고요.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통상 1분기 6%포인트에 달했던 두 회사 간의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3위 업체를 보면 중국 3대 스마트폰 제조사 1분기 점유율을 보면 샤오미가 11%, 오포 10%, 비보 8%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었는데요. 12%가 줄면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요. 이번 분기 가격 인하와 판촉 행사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저가 단말 소비가 부진했다라고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이 업체는 분석을 했고요. 전반적인 스마트폰 수요 회복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향후 몇 분기 재고 감소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은 개선될 것이고 5G 대중화 또 폴더블 폰이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이 애플을 다시 뒤쫓아서 1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S23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효자였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는 예. 내용이 오늘 나오면서 화제가 됐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삼성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예,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현재 250채에 달하는 오피스텔 집단 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고요. 이 피해자들 중에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회사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전수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동탄에서 집단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었고요. 이 같은 사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삼성전자가 나서서 해당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
주장하는 직원들을 팀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피해자들이 전세 만료 후에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최근에 세금을 또 체납을 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내용은 다수의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경고 등을 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관련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사건 관계인만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고요.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이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을 포함해서 피해자들 주축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단톡방도 형성이 돼 있는데 소문이 전해지니까 삼성전자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점을 또 고려해서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회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삼성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기업들도 이 내용을 접하셨다면 촉각을 좀 곤두세우시고 직원들이 혹시 피해 본 점은 없는지 현황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전세 사기는 뭐 사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는 건데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올해 초에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우한 형제들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가상화폐 관련 지금 사건과 배달의 민족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예. 이 검찰이 올해 초에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우한 형제들 의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예. 조선비즈의 단독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은요.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2월쯤에 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숙박 플랫폼 야놀자 고위 관계자도 함께 소환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전해드리면 검찰은 김 의장 등에게 지난 2018년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 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와 손잡고 테라를 결제 수단으로 쓰는 이른바 테라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기로 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일단 알려졌는데요. 근데 검찰 조사를 받을 무렵에 김 의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해서 이것과 또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차이코퍼레이션에 1,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테라 루나를 결제 시스템에 탑재했다고 허위로 홍보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와 관련해서는 차이코퍼레이션 설립해인 2018년에 공동사업 추진을 논의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추진의 절차 또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돌려보면 2018년 7월 17일 한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테라페이 역시 가맹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티몬과 우한 형제 등이 참여하고 있는 테라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신 전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야놀자와는 같은 해 10월 테라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테라루나 사태 관련자들은 기소할 전망이고 작년 5월에 수사를 본격 시작한 뒤 1년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일단 기각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프라임 이슈 시간에서도 이제 자주 전해드렸었는데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관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제 곧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기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6일에 확정한다는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가 26일 나올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형태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행태적 조치의 이 핵심은 군함시장 내의 차별 금지입니다. 수직결합상 불공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일단 평가가 많고요. 이미 공정위와 한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일단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서 전원회의에 상정을 하고요. 당사 회사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고 전원회의 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9일에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지 무려 넉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 문제를 이번 기업 결합에서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행태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화가 대우조선, HD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이 군함 제조사들이 있는데 레이더 등이나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건데요. 조선 부분에서는 다양한 경쟁사가 일단 있기 때문에 수평 결합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경쟁사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도 포함됐고 대우조선 해양까지 인수를 하면 함정 수주 입찰 과정에서 대우조선을 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품 기술 정보나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한 행태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부의 승인을 내걸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이 대우조선의 인수는 곧 마무리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이미 7개 해외 경쟁 당국에서는 승인을 마친 바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을 통과해 줌으로써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6일에 발표가 된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업황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한화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 네.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또 다른 기업 인수합병 관련한 소식인데요. 자,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가 올해 인수합병의 이제 매물로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매물로 나올지 일단 관심은 두각을 드러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여기어때는 지금 CVC 캐피탈이 국내에 보유한 유일한 경영권 거래 포트폴리오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적 반등과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최대 2조 원 안팎의 매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올해가 이제 매각 적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만년 2인자에서 지난해 수익성으로 야놀자를 처음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여행 업황이 다행히 회복이 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매출이 반등한 해였는데요. 여기어때 매출이 2021년 2,049억 원에서 3,058억 원까지 올랐고요. 야놀자도 물론 떨어진 건 아닙니다. 3,302억 원에서 6,045억 원으로 올랐는데 수익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어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54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배 올랐고요. 인수 직전까지 116억 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2019년부터 줄곧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야놀자는 역성장했습니다. 2020년 115억 원에서 2021년 577억 원까지 늘다가 작년에는 61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네. 무엇이냐? 상반된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어때는 수익성과 트래픽 확대에 집중한 사이에 야놀자는 M&A를 통한 외형적 확장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조단위 매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미지수인 상황인데 매각에 성공하게 되면 CVC 캐피탈 파트너스 한국 사무소의 첫 바이아웃 회수 성과가 되는 거라서 업계에선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야놀자가 추진 중에 있고 또 매각 성과를 내야 하는 여기어때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번에 매각이 성공하게 된다면 수조 원의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예정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신규 가입자와 매출을 보였는데
그나마 지금 K 콘텐츠 덕에 체면치를 했다라고 해요. 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맞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밝히기로 주요 히트작으로 K 콘텐츠인 더 글로리와 길복순을 꼽을 정도로 한국 콘텐츠에 넷플릭스가 업혀갔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인데요. 물론 예. 이 작품들만 꼽힌 것은 아니었고요. 머더 미스터리나 아우터 뱅크스 같은 강력한 콘텐츠들도 힘입어서 이런 실적을 냈다라고 밝혔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역할을 주도했던 것은 K 콘텐츠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넷플릭스가 발표한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은요.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3.7% 증가한 약 10조 7,57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영업이익은 2조 2,591억 원, 주당 순이익은 2.88달러였습니다. 일단 뭐 자사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넷플릭스가 자평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업계에서 보기에는 다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신규 가입자와 매출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앞서 전해드린 대로 넷플릭스의 주요 콘텐츠인 더 글로리 1분기에 선보이고 나서 비영업권 TV 부분 최고 히트작으로 꼽혔고요. 비영업권 TV 부분 역대 5위 인기 작품이라고 넷플릭스 측이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발표 중에 가장 주목되는 내용 중에 이런 실적 발표와 K 콘텐츠에 대한 띄우기 말고도 넷플릭스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결국 계정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글쎄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정 공유 유료화를 2분기로 미루겠다라는 발표도 함께 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가구 거주 구성원이 아닌 계정 공유자를 유료 이용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이전에 발표해서 큰 반발을 얻었고 그 이후에 이 조치를 미루게 됐는데요. 결국 1분기 후반에서 2분기로 늦췄다라고 넷플릭스도 밝혔고 일단은 지금 보류 조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에 이어서 혹시나 실적은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대목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렘 이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프랜차이즈의 위생 논란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죠. 자, 이번에는 롯데리아의 콜라 안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서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사진을 봤는데 네, 상당히 충격적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실제 일을 겪으신 분은 충격을 예, 겪으셨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롯데리아 매장에서 주문한 콜라 안에 바퀴벌레가 있었다는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됐고요. 사연 소개해드리면 경기도에 사는 A 씨가 지난 10일 오후 6시쯤에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서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 세트 메뉴에 나온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에 네. 컵 뚜껑을 열어보니까 컵 안에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아, 네. 벌레는 남아있는 얼음 덩어리만한 크기여서 이게 작지 않은 바퀴벌레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진을 보면 사실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예, 예. 얼음 상당히- 사이즈와 유사한 크기의 바퀴벌레로 보이고요. 예. 음료를 다 마시고 난 뒤여서 이 A 씨는 심리적으로 매우 이제 불편했다.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항의한 데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를 했는데 일단 A 씨는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의 보상금도 제안을 받았지만 일단 거절했고요. 예. 식약처가 현장 점검을 거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서 5일간의 영업 정지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 물론 식품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주어지지만 영업 정지는 꽤 중대한 사안에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라는 점 강조해야 되겠고요. A 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다 마시고 나서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봤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딸이 그 컵에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마셨다면 어쩔 뻔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큰 분노가 일었다. 몸에 뭐 이상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느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더라도 콜라를 마실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이 메스꺼린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고요. 근데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영업을 하는 것 같아서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면서 업체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 들어서 식약처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롯데리아 관계자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일단 방역을 하는데 매장에 입점한 건물이 노후해서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벌레 발견 직시에 매장 점검을 했고 영업 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서 이달로 당겼다고 뒤늦은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구청에서는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에 영업 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사진만 봐도 메스거리는데 네. 당사자는 충격이 상당히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대표가 편의점 CEO와 손잡고 맥주를 출시하는데 자, 맥주의 원료가 특정 지역의 사과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 뭐 사과 하면은 예산 아닌가요? 네, 특정 예. 지역 하면은 예산인 것 같은데 어딘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예산 맞고요. 이제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시장 활성화 운동을 직접 본인의 예산을 들여서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산에 진심인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주와 관련된 맥주도 있기 때문에 예산과 제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본코리아가 맥주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요. 캔맥주 2종, 애플리어 감귤 오름, 생맥주 2종, 백라거 애플리어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의 기존 외식 브랜드 및 다양한 음식과 새 맥주와의 어떤 푸드 페어링이라고 하죠.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의 조합을 강조해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캔맥주 2종은 농가 상생의 일환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맛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고 예산 시장을 비롯해서요. 여러분들께서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본격적인 맥주 성수기를 맞아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고 다양한 외식 메뉴들과의 맛의 조화를 고려한 색다른 맥주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맛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맥주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애플리어, 감귤 오름, 이 캔맥주 2종과 더불어서 다른 맥주들도 많이 사랑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슈는 이제 맥주에 이어서 소주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 롯데 칠성음료가 내놓은 제로 슈거 소주죠. 처음처럼 세로가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1억 병을 돌파를 했어요. 예. 요즘에 뭐 어디 가나 세로가 많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맞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네요. 맞습니다. 이제 어떤 가게를 가시더라도 늘 흔히 불렀던 뭐 이슬 한 병 주세요나 네. 내지는 다른 소주를 언급하는 것보다 혹시 새로 있나요라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풀렸는데 어느 정도 많이 팔렸냐? 매출 판매량이 폭증한 식품이 나오면 되게 업체에서는 비율을 많이 들고 나는데 이런 비율을 롯데칠성 음료가 했네요. 처음처럼 새로 1억 병을 옆으로 줄 세우면 경부고속도로를 7.2회 왕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위아래로 세우면 롯데월드타워를 약 3만 7천 개 세울 수 있을 오.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 4,300여만 명이 1인당 2.3병씩 처음처럼 세로를 마신 셈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감미료를 사용하긴 했는데 증류식 소주를 첨가해서 소주 고유의 맛을 살렸다는 평가가 있고요. 올해 1월 누적 판매 5천만 병을 돌파했었는데 이달에 1억 병을 돌파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로 슈거 소주로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다면서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으로 국내 대표 소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롯데 칠성음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한 그릇에 12만 6천 원짜리 빙수가 나왔다라고 해서 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 빙수들이 고급 라인화되면서 주목을 상당히 좀 받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12만 6천 원까지 올랐어요. 한때 5만 원, 6만 원도 상당히 비싸다 했었는데 예. 와, 해도 뭐 정말 끝도 없이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초반에 이제 10만 원 안쪽이었는데 뭐 8만 원 정도의 빙수가 나왔을 때마저도 제가 정도라는 표현이 좀 과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먹지라는 이제 표현도 제가 한 적이 저는 5, 있었습니다만 6만 원까지밖에 못 봤는데 8만 원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12만 6천 원짜리 빙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 가격이 다른 이제 호텔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포시즌스 호텔의 애플망고 비수입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판매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만 6천 원이고요. 지난해 판매했던 골든 제주 애플망고 빙수에서 껑충 뛰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측은 뭐 여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산 애플망고 2개 이상을 넣었고요. 라임, 코코넛, 젤리,
그리고 망고 콩포트, 망고 소르베 등을 올리고 식용꽃과 허브 등을 더했다는 설명인데 네. 잘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12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이 산정되었다. 근데 5성급 호텔 중에서도 10만 원 이상 되는 빙수는 이게 또 처음이라고 해서요. 앞서서 2021년에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이 선보인 9만 8천 원짜리 샤인머스켓 빙수가 완판 행진을 벌여서 그때도 10만 원은 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한 호텔이 빙수 하나를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다른 5성급 호텔의 고가 빙수들도 연이어서 가격을 올렸던 사례가 지난해에도 있었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죠. 이번에도 다른 호텔들도 뭐 신라 호텔이라든지 뭐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라나스 같은 경우에도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평가가 있고요. 빙수 가격 인상에도 스몰 럭셔리, 즉 작은 사치로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열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고요. 실제로 없어서 못 판다고 네, 합니다. 9만 8천 원짜리도 뭐 완판이라고 하는데 12만 6천 원짜리 완판 될까요? 좀 궁금해지네요. 예약의 네.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그래요?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못 사 먹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프라임 이슈에서 이렇게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